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수요 폭발하고 있는 직업 5가지 지금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는 개미경제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2024년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 쉽게 말해서 길 가다 5명 만나면 그중 1명은 노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면 돈이 흐르는 방향도 바뀝니다. 새로운 직업이 뜨고 어떤 직업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직업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직업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직업이 뜨는지,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녀분들 진로 고민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신다면 더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겁니다. 자,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1000만 명입니다. 2020년에 800만 명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30년에는 1300만 명이 됩니다. 2040년에는 18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4%가 노인이 된다는 거죠. 3명 중 1명이 노인인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노인이 많아지면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병원, 요양원,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여가생활. 이 모든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할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분야 종사자들의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뜨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직업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정확히 뭐라는 직업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분들입니다. 식사보조, 목욕보조, 병원 동행, 말벗 떼어드리기 이런 일들을 하죠. 예전에는 가족이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고 자녀 수도 적어졌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기 어려운 것. 그래서 전문 인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얼마나 될까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60만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140만 명은 자격증만 따고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급여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에 비해 돈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0원입니다. 2020년에 9,300원이었는데 4년 만에 3,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이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야간 수당, 주말 수당 붙으면 300만 원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김순자 씨는 3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원래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때 가게를 접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 월 320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식당 할 때보다 오히려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일자리 걱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론교육 80시간, 실기교육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입니다. 빠르면 2달, 천천히 하면 석 달이면 됩니다. 비용은 교육기관마다 다르지만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국비 지원 받으면 무료로 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직업은 앞으로 최소 20년은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요양보호사는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직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병인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주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합니다. 반면 간병인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봅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 중환자실 환자, 장기 입원 환자 이런 분들 곁에서 24시간 케어하는 직업입니다. 간병인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 기준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놀라셨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밤새 깨어 있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만 보면 대기업 과장급입니다. 왜 이렇게 급여가 높아졌을까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노인 환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간병인은 부족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전문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62세 박영호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2022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35년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받았는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셨대요. 식당? 실패 확률 높죠. 편의점? 요즘 경쟁이 치열합니다. 고민 끝에 간병인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밤새 환자 돌보고 체력적으로 지치고. 하지만 1년이 지나니까 요령이 생기더랍니다. 지금은 월 550만 원 정도 버십니다. 퇴직 전 월급보다 많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힘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간병인은 별도의 국가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간병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취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대한간간병협회나 각 병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교육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직업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시니어 운동지도사입니다. 노인 전문 헬스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헬스 트레이너와 뭐가 다르냐고요? 노인의 신체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70세 이상 노인의 30%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골절되면 입원합니다. 입원하면 더 근육이 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노인들에게 운동이 필수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 운동이나 하면 안 됩니다. 노인 전문 지도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니어 운동 지도사 월급이 얼마냐고요? 기관 소속이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개인 레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당 5만 원에서 8만 원 받습니다. 하루 5타임만 해도 일당 25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500만 원에서 800만 원도 가능합니다. 54세 이정민 씨는 원래 일반 헬스장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젊은 트레이너들과 경쟁이 버거워지더랍니다. 고민 끝에 시니어 전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노인 운동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따고 경로당이나 복지관과 연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본인만의 회원이 40명입니다. 월 수입 700만 원 이상입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트레이너들은 노인 시장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 분야 진출하려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노인체육지도사, 재활운동지도사 같은 추가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직업으로 넘어갑니다. 유품정리사입니다. 이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고인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유족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물건 치우는 게 아닙니다. 고임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섬세함과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왜 이 직업이 뜨고 있을까요?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180만 명입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자녀와 떨어져 사십니다.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정리해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멀리 살아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부르는 거죠. 유품 정리 한 건당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룸 기준 5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아파트 기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특수 청소가 필요한 경우 500만 원 넘어가기도 합니다. 숙련된 유품 정리사는 월 8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직업의 특징은 정서적인 보람이 크다는 점입니다. 57세 최영수 씨는 2년 전에 유품 정리 회사에 입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청소일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느끼게 되더랍니다. 유족분들이 고마워하실 때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더군요. 유품정리사가 되려면 별도의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만 유품정리 관련 민간 자격증이 있고 특수청소 기술을 배우면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기존 업체에 입사해서 경험을 쌓은 뒤 독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직업입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입니다.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을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은행 가면 번호표 뽑는 기계가 태블릿입니다. 식당 가면 주문은 키오스크로 합니다. 병원 예약은 앱으로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쓰지만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디지털 소외 문제가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스마트폰 능숙하게 쓰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도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카톡 보내는 것도 어려워하십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에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디지털 배움터가 전국에 1,400개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칠 강사가 필요한 거죠.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강의하면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기업 출강이나 개인 과외를 병행하면 500만 원도 가능합니다. 60세 정현숙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30년간 학교 행정 업무를 보셨습니다. 은퇴 후 뭘 할까 고민하다가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본인도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는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주민센터 2곳과 복지관 1곳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월 수입 350만 원입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같은 눈높이에서 가르치니까 어르신들이 편해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강사보다 오히려 5, 60대 강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이 분야 진출하려면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40시간에서 60시간 교육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정보 처리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직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시니어 운동지도사, 유품정리사,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둘째, AI나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셋째, 나이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50대, 60대에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대가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적성을 파악하십시오. 사람 돌보는 게 맞는 분이 있고 가르치는 게 맞는 분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자신 있는 분은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이면 유품정리사가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걸 좋아하시면 디지털 교육 강사가 맞겠죠. 운동을 좋아하시면 시니어 운동 지도사를 고려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직업 중 대부분은 석 달 안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올해 안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비 지원 과정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장 경험을 쌓으십시오.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급여가 낮더라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1년만 버티면 몸값이 달라집니다. 숙련된 인력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경력이 쌓이면 프리랜서로 독립하거나 창업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건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인 관련 산업은 앞으로 최소 20, 30년은 성장합니다. 지금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정적인 수익과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가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50이 넘어도 새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60이 넘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먹은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늦습니다. 당신의 제2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자격증 과정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을 떼면 두 번째 걸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현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위기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